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25회차, 26회차에 이어서 3회 연속 등수 적중을 노렸으나 아쉽게도 27회차의 경우는 9경기 적중에 그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쭉 한번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결과가 좋을 때만 복귀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분들은 많아지겠지만 저희 채널 아시다시피 결과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결과에 대해서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올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다려주시고 저의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종픽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복귀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 복귀 영상에 앞서서 4월 한 달 동안 계속 공지를 드렸는데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5월부터 멤버십은 가족 등급만 운영이 되고 친구나 친척 등급이셨던 분들은 가족 등급으로 변경을 하셔야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족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로 생성된 골때리는 TV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프로토 즐기실 분들은 가입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유튜브 아이디와 동일하게 가입을 신청해 주시고, 멤버십 전용 글이나 영상에 가입 승인 요청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 후에 승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밴드에 공유된 프로토 픽들을 바탕으로 최고 배당 적중하시는 분과 최소 3배당 이상으로 최다 적중하신 분께 10만 원씩 시상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AC 밀란 대 라치오였죠. 자, 굉장히 이 경기 뭘 선택해야 될지 머리가 아픈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지우기를 좀 잘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경기 결과들이나 경기력을 생각했었을 때는 AC 밀란보다는 라치오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AC 밀란의 해외 투표율 80%나 몰리고 있었고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거였는데, 결과는 2대0 AC 밀란이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라치오는 확실히 임모빌레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너무나도 필드골이 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C 밀란의 첫 번째 골 자체가 라치오가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려고 공을 돌리는데 AC 밀란의 전방 압박에 공을 뺏기면서 어이없게 선제골을 실점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AC 밀란의 두 번째 골은 왼쪽 측면 수비수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골키퍼가 굴려주는 볼을 받아서 수비 진영부터 그대로 혼자 드리블을 해서 상대편 골대까지 가서 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두 번째 골도 너무 허무하게 먹히는 느낌이었어요.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상대편 골대 쪽까지 뛰어가는 동안 라치오 선수들이 너무 안일하게 수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력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AC 밀란의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길 잘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자, 이 경기 제가 지금까지 첼시 이 새끼들을 믿고 투픽을 갖다가 틀린 적이 많아서 이번만큼은 그냥 단통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본머스의 경우는 강등권에서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본머스의 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본머스의 무 아니면 패 둘 중에 하나인데, 본머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 중 첼시는 최다 연패 중이라는 패턴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승부로 양팀 모두 패턴이 끊어지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첼시가 승리를 하면서 패턴이 끊어지더라고요. 결과는 1대3 첼시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사실상 첼시의 완승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본머스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후반 82분까지 1대1 상황으로 딱 무승부로 끝나겠다 싶었는데 첼시의 바디아실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대 앞 밀어넣는 골과 후반 84분에 하베르츠 선수가 나가면서 교체 투입된 주앙 펠릭스 선수가 투입된 지 2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1대3으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첼시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잘한 경기는 아니다. 아직도 돈지랄한 거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 맨시티 대 리즈. 자, 이 경기는 뭐 맨시티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었고 2대 1로 맨시티가 승리를 했는데 사실상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주도를 했었는데 골 운이 좀 별로 안 따라준 경기였다. 그래서 2대 1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란드 선수의 슈팅은 살짝 비껴나가거나 골대에 맞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고 리즈는 사실상 거의 공격을 하지 못하다가 막판에 만들어서 뭐 기록한 골도 아니고 그냥 골대 앞쪽에서 운 좋게 볼 잡아서 골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딱히 언급드릴 만한 내용이 없는 경기였다. 이날 맨시티의 권도간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골 에어리어 밖에서 굉장히 정확성 있게 차는 슛을 두 골이나 성공을 시켰는데 오히려 페널티킥에서는 골대를 맞추면서 해트트릭의 기회를 날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님이었죠. 호지슨 감독님이 돌아오시면서 강등권에서도 벗어났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호지슨 감독님이 맡았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토트넘을 상대로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경기에서 8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트넘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12경기 동안 한 번의 무승부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동기부여가 딱히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이지만 토트넘은 컵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경기 결과 해리 케인 선수의 헤딩골로 1대 0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랑글레 선수가 또 부상으로 어깨를 잡고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또 토트넘은 3백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스턴. 자,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골을 더럽게 못 넣는 팀이다. 선수 영입을 아무리 해오고 연병을 떨어도 한 골만 넣어도 잘한 팀이다라고 생각되는 팀이 울버햄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 와킨스라는 확실한 득점력이 있는 에스턴이 유리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에스턴의 경우 상위권으로 가서 컵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다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패배를 선택하겠는데 울버햄튼이 이상하게 홈에서만큼은 뭔가 뽀록볼이 터질 때가 많고 확실히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무합에 투픽을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1대 0 울버햄튼이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했었던 울버햄튼에서도 로테이션 자원인 또띠 고메즈 선수가 전반 초반에 헤딩슛을 성공을 시켰고 그 골을 경기 종료까지 지켜내면서 또 울버햄튼이 1대 0 꾸역 한 골차 승리를 했네요. 일단 에스턴은 레온 베일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 차에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레온 베일리 선수와 올리 와킨스 선수의 조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AS 로마 대 인테르 경기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로 AS 로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었고 0대 2로 AS 로마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AS 로마의 경우 다음 주 유로파 4강 경기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테르 역시 다음 주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순위권 싸움 역시 치열을 하기 때문에 양팀 상황상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지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AS 로마의 경우는 수비 자원에서의 이탈이 많다. 크리스 스몰링, 제키 셀릭 같은 선수들이 부상과 징계로 빠져 있고 공격 자원의 엘샤라위, 벨로티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반면에 인터밀란의 경우는 주축 선발 자원에는 특별한 이탈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즌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AS 로마가 패배를 하는 그림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AS 로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에이스인 디발 에이스인 파울로 디발라 선수와 타미 아브라함 선수를 후반 72분이 지나고서야 투입을 시키면서 확실히 체력 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AS 로마였습니다. 7번 경기 리버풀 대 브랜드퍼. 자, 우선 리버풀이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저는 무승부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리버풀이 최근 5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렀고 최근 4경기는 1점 차 승리, 바로 전 경기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골로 1대0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브랜트포드와 최근 맞대결에서 브랜트포드가 낮은 점유율에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이 패배까지는 안 해도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리버풀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리버풀이 그렇게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브랜트포드도 확실히 점유율과 슈팅 숫자적인 면에서는 리버풀보다 적었지만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냈었고 업사이드로 인한 골 취소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투픽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8번 경기 크레모네 대 스페치아. 자, 우선 양팀의 맞대결 전적 13번 동안 스페치아가 크레모네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현재 양팀 모두 강등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그중에서도 크레모네가 19위로 상황이 좀 더 안 좋다라는 점, 크레모네에 더욱더 큰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레모네의 경우 지난 AC밀란과의 경기에서 공격자원 에이스 오켈레케 선수를 30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투입, 또 다른 주전 공격자원 치오파니 선수는 아예 AC밀란 원정에 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공격 자원에서의 체력 안배를 마쳤기 때문에 크레모네의 승이 유력해 보이고 스페치아의 경우 은발라은졸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발라은졸라 없이 스페치아가 승리하는 건 졸라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레모네의 승과 무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배당적으로 무승부가 없었던 배당에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크레모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크레모네의 치오파니 선수의 선제골과 요한 바스케즈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2대0 크레모네의 승으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9번 경기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두 팀 모두 상위권에서 챔스냐 유로파냐 유로파 컨퍼런스냐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상황은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아탈란타의 경우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루크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호이룬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유벤투스의 경우는 사실상 주전 미들 자원인 라비오 선수 결장을 빼면 주축 선수들의 이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비오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유벤투스가 우세한데 원정 유벤투스의 득점력 16경기에서 14골로 한 경기당 1득점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이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과거 맞대결 전적에서 3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과 골대법 계산상으로도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승패 투픽으로 갈라서 선택을 했고 유벤투스의 사무엘 릴링 선수와 블라우비치 선수의 후반 종료 직전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0대2로 끝이 났죠. 아탈란타의 패배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아탈란타는 에이스 공격 자원들이 빠지니까 슈팅을 졸라게 하는데 유효 슈팅이 더럽게 안 나오는 슈팅 난사를 하는 경기였다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번 경기 토리노 대 AC 몬차 경기였죠.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맞대결 전적만 보면 토리노가 AC 몬차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토리노의 승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AC 몬차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AC 몬차이고 인터밀란을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했었고 원정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AC 몬차가 아니라 AC 잘차가 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그에서 10위인 AC 몬차, 11위인 토리노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리그에서 딱히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점과 배당적으로 볼 때 무승부에 가까운 배당이다. 그리고 제가 승무패로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무승부가 잘 나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리노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토리노는 역시나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사나브리아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고 AC 몬차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주전 공격자원 카프라리 선수가 86분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무승부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날.
자, 이 경기 일단 2 위와 3 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 라이브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아스날의 웨데가르드 선수의 중거리 슛 선제골이 터질 때 리모컨 집어 던지고 TV 끄고 잠을 자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아주 개빡치더라고요. 사실상 이 경기는 아스날의 주전 수비 자원인 마갈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윌리엄 살리바도 없는데 마갈레스도 없으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갈레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뉴캐슬이나 아스날이나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기가 막혔고 뉴캐슬은 왜 그렇게 공이 골대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왜 경기 초반에 아스날의 핸드볼 반칙은 페널티킥을 안 줬는지 아주 짜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스날의 웨데가르드 선수의 중거리 슛과 뉴캐슬의 파비안 시어 선수의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0대 2로 뉴캐슬이 패배를 하면서 틀려버리는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 나폴리 대 피오렌티.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사실상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승에 가까워지면서 득점력이 예전만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없는 나폴리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 0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 없이 나폴리의 승으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는 우승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오렌티나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루카 요비치 선수를 쥐어버리면서 저는 이 경기를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고 김민재 선수는 루카 요비치를 쥐어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는 우승을 했으면 좀 눈치껏 좀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열심히 해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선택한 저를 돈지랄픽하게 해서 조금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뭐 확실히 나폴리는 페널티킥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필드골 득점력은 확실히 최근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유. 자, 맹구 새끼들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의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 4강 경기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맹구와의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주전 중원 자원인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수체까지 출전 불투명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저를 1차적으로 당황을 시켰는데 2차적으로 당황을 시킨 건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웨스트햄의 첫 번째 골 벤라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그닥 강한 슛도 아니었고 그냥 똥볼로 그냥 굴러가다가 데이아 골키퍼가 충분히 맞겠구나 싶었는데 데이아 골키퍼가 뭐 똥이 마려운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어이없는 실책을 하면서 손에 맞고 골로 연결이 됐었죠. 이날따라 맨유는 골대를 살짝씩 빗나가는 아쉬운 슈팅 상황들이 계속됐고 데이아 골키퍼의 대환장 실수가 나오면서 1대 0 웨스트햄이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렸던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US 레체 대 엘라스. 자, 양팀 모두 강등권 언저리에서 헤매는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예상하긴 힘들지만 엘라스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레체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엘체가 아니라 엘라스가 레체에 비해서는 우세하지만 이번 시즌 엘라스의 경우는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상황에 원정 16경기 동안 단 8득점을 기록하면서 과연 공격수가 있는 팀인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나마 있는 공격 자원인 케빈 라사냐 토마스 앙리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득점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반대로 레체의 경우도 최근 3경기를 볼 때 득점이 있긴 했었지만 모두 페널티킥 골이었기 때문에 3경기 동안 필드골이 안 터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양팀 모두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경기 시작부터 엘라스의 밀란 주리치 선수의 대갈박으로 공이 계속 연결되면서 위협적인 슈팅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뭔가 이거 엘라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결국에 후반전에 엘라스의 로테이션 멤버 시릴 론지 선수가 때린 중거리 슈팅이 수비 발에 맞고 골로 연결이 되면서 US 레체가 0대 1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수비수 안 맞았으면 골키퍼가 그냥 막을 수 있는 슈팅이었는데 운발이 좀 안 따라줬던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주말에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업로드 예정이고,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